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5일 안에 이번 겨울 하락장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이것을 보고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저라면 여기에 청약을 넣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통해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기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어디에 청약을 넣어야 될지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미리 움직여서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10월 금융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0월 4일 기사 볼까요? 고금리의 장기와 미국 국채금리 16년 만에 최고치. 10월 27일 기사 코스피 2300포인트 붕괴, 환율 10.3원 급등. 고금리의 장기화 전망에 따른 위험자산 침체가 가속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파트 매매 시장도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8월 아파트 거래량 3,859건 나왔는데 SH메이컴 제외하면 3,700 초반건 나왔는데, 자, 지금 10월에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2,294건, 약 2,300건 전후로 끝날 것 같습니다. 8월 대비 10월 거래량이 40% 이상 급감한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주담대 최저금리가 4.58%라 2개월 사이에 0.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시장금리가 올라간 것 플러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관리 지도도 영향을 준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시작된 11월 들어서 무엇인가 좀 바뀐 모습이 나타나요. 일단은 11월 초에 발표된 10월 경제지표에서, 특히 미국 관련 경제지표에서 미국 침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ISM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그리고 고용보고서, CPI, 근원 CPI까지도 미국의 침체가 좀 나타날 수 있겠는데 이런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다는 거죠. 또한 한국 물가 발표에도 희망이 보였어요. 헤드라인 CPI는 9월달 3.7%보다 높은 3.8%로 올라갔지만 근원 물가가 3.3에서 3.2로 줄어들게 됩니다. 6월달 이후에 3개월 연속 고정됐던 한국 근원 물가 지수가 처음으로 하락한 거예요. 조금이지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됐습니다. 자, 그럼 11월 금융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코스피는 2300포인트가 무너졌다가 250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고요. 환율도요, 1350원대에서 1300원 전후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단시간 내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런 10월달 미국 침체 가능성이 채권 시장도 즉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침체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면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도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갈수록 둔화되겠네? 그러면은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대감이 채권금리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 채권금리 하락은 대한민국 채권시장도 동조하로 같이 하락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 겁니다. 한국 국채 5년물 금리는 4.23에서 3.75%로 무려 0.5에서 0.6%포인트 정도 낮아져서 지금 금융채 금리도 이 정도 낮아졌고요. 다만 1년물 같은 경우는 좀 덜 떨어졌어요. 3.85에서 3.67%로 소폭 낮아진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채권 시장에서 더 금리가 치솟지 않을 거라는 기대는 좀 많이 높아진 거예요. 10월달과 분위기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자, 침체 조짐에 국제유가도 하락세입니다. 지금 EU도 경제 안 좋고 중국도 경제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까지 침체 조짐이 나오네. 한때 93불까지 올라갔던 WTI는 현재 75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가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국제유가 150불 찍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나타나다 보니까 물가 제급 등 우려도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폭도 둔화가 됐어요. 10월 달에 전월 대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0.8%를 기록했습니다. 9월 달에 1.4%보다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1.3%로 전월에 2.2%, 예측치 1.9%보다 한참 낮았고요. 근원 PPI도요 2.4%가 나왔습니다. 예측치 전월치 2.7%보다 상승률이 둔화된 거죠. 자,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자,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향후 물가 상승 압력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11월 달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 금융채 금리가
0.6%포인트 낮아졌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즉각 반영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대출을 할 때의 이제 채권 금리 기준은요, 보통 10영업일 평균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반영이 되더라. 그나마 지금 좀 낮아진 게 0.58%에서 4.3% 정도 낮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약간 겨울의 비수기를 좀 꺾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제 10월 지표 영향 끝났고요. 11월 경제 지표에 주목할 때가 됐습니다. 11월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게 10월 침체 가능성의 지속성을 갖고 나타내는 거지 일시적인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 이제 11월 말 정도 들어서 채권 금리가 소폭 올라갔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11월 경제지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 11월 22일 날 발표된 게 실제 20만 9천 건이 나왔거든요. 예측치보다 그리고 전주보다도 떨어진 모습이 나타나요. 이거 11월에 발표되는 11월 경제지표가 혹시 다시 침체가 아니라 경기 호황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금리에 소폭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리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12월 초에 발표되는 11월 경제지표에 따라서 이번 겨울 부동산 시장의 약세장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2월 초에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 먼저 미국 기업이 체감하는 미국 경기 상황, 먼저 미국 ISM 제조업 구매가 관리자 지수가 있죠. 12월 2일 날 발표되는데 지금 예측치는 47.6입니다. 전월에는 46.7을 기록했는데 그거보다 살짝 올라가지만 여전히 50 이하의 침체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서비스업 상황을 나타내는 미국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12월 6일 날 발표되는데 시장 예측치는 51.5입니다. 전월에 51.8에서 좀 낮아지기를 기대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미국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이 77.6%고 아무리 제조업이 침체됐다 하더라도 서비스업에서 계속 호황이 나타나게 되면 미국의 침체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인데, 혹시 11월 경제지표에서는 좀 더 침체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12월 8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도 정말 중요하죠. 현재 경기 상황, 과열된 고용시장 상황이 해소가 되어야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과 침체 가능성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세 가지 지표가 발표로 보통 주목하잖아요. 비농업 고용지수, 미국 실업률,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자, 근데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는 전월과 똑같은 15만 명 예측치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실업률은 3.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은 한 4.0, 4.1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3.0에서 3.2였어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죠. 그래서 12월 8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또 채권 금리가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2일에 발표되는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예측치는 3.1%입니다.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월의 3.2보다 0.1%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낮아지는 것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근원 CPI잖아요. 어디든 헤드라인 CPI보다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근원 CPI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근원 CPI 예측치는 4.0으로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보름 안에 발표될 중요 지표 중 한국도 있죠. 11월 30일 날 금통위가 있어요. 여기에서 금리 인상,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로 가능성을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지난번 금통위와 비슷한 수준의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동결이 예상되고 있어요. 또한 12월 5일 날 한국 CPI도 중요하죠. 전월에 3.8%로 예측치 3.6%보다 0.2%포인트 높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낮아질 거란 전망, 3.6% 전망도 있더라고요. 국제유가 하락분에 따라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근원 CPI 빨리 3.2에서 2%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근데 이제 요즘 정부가 물가 잡겠다고 해서 이제 총력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영향도 12월 5일 한국 CPI에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12월 초에 발표되는 11월 지표가 여전히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면 시장 금리는 재상승할 것이고요. 겨울 시즌의 초급매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압도적인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번 겨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12월 초에 발표되는 11월 지표가 침체의 기조가 뚜렷하다. 실업률도 비농업 고용지수도 낮아지고 그리고 PMI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면 시장금리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이 낮아진 시장금리의 영향을 받고 심리회복에 따라서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매하다. 약간 방향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게 나타났다. 그럼 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 봄부터 시장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12월 경제지표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방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드려 봤습니다. 관련된 지표가 나오면 다시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과 투자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